이틀 전 일가족 5명이 서울과 김포에서 각각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가운데 40대 여성은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몇 달 동안 숙박업소를 전전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여성에게 전세보증금을 빌려주었던 시누이는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상담도 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태원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이 숨진 일가족 가운데 40대 여성이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고요? 네, 경찰은 그제 서울 잠실동 아파트 단지에서 떨어져 숨진 40대 여성 A씨의 금전 문제가 비극의 시작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3명에게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됐는데요. 평소 특별한 직업 없이 주위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거나 자신에게 투자하면 수익을 내주겠다고 권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피해 액수는 2억 7천만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한 차례 불응한 뒤 조만간 추가 소환을 앞두고 목숨을 끊었습니다. 또 피소 직후부터 석 달 동안 빚 독촉을 피해 초등학생 딸과 함께 숙박업소 등을 전전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사망 당시 수억에 달하는 빚을 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한 사람들 가운데 남편과 시가 식구들이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일가족이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던 겁니까? 네, 경찰은 가족들이 최근 구체적인 자금 사정을 알고 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 시누이가 숨진 채 발견된 서울 송파동에 있는 빌라는 A씨 친가 소유인데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집 전세보증금을 빼 A씨에게 빌려주고 A씨 부부가 살던 해당 빌라로 최근 이사까지 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장에선 남편과 시누이가 각각 작성한 유서 2부가 발견됐는데 가족 간 채권과 채무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빌라에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도시가스 요금 180여만 원이 체납돼 공급을 중단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시누이가 사망 며칠 전 서울 송파구에 있는 주민센터를 찾아가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상담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다만 담당 직원은 가족의 소득이 수급 기준보다 높고 외제차를 소유하고 있다는 진술 내용 등을 토대로 수급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안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그럼 경찰 수사는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네, A씨는 그제 아침 7시 반쯤 서울 잠실동에 있는 고층 아파트 단지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A씨의 동선을 추적하던 경찰이 서울 송파동에 있는 빌라와 경기 김포시에 있는 호텔에서 A씨 말고도 일가족 4명이 숨진 것을 추가로 확인한 겁니다. 경찰은 빌라에서 발견된 3명 가운데 남편과 시누이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경우 자녀들에게 살해됐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또 김포시에 있는 호텔에 A씨와 단둘이 묵었다가 숨진 채 발견된 9살 딸도 A씨에게 살해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경찰 판단입니다. 다만 이들 일가족이 사전에 극단적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한 흔적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는데요. 빌라에서 발견된 3명이 숨진 시점은 A씨가 숨지기 전날인 지난 22일 오후쯤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이 통신 기록을 조회해봤더니 A씨는 숨진 당일인 그제 오전까지도 남편에게 연락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제외한 4명의 시신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자녀를 살해하고 부모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최근에도 잇따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5일 전남 영암군에서 50대 가장이 장애가 있던 20대 아들 3명과 아내를 살해한 뒤 목숨을 끊었고요. 앞서 지난 3월 인천에서도 40대 아버지가 어린 자녀 셋과 아내를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자녀를 살해한 뒤 자살하는 범죄는 실제로 점차 늘고 있는데요. 지난 2018년 7건에서 재작년엔 14건으로 3년 사이 2배나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는 문화나 집단주의적인 인식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낳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선택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타인의 생명을 박탈할 권리는 누구도 없죠. 가족에 대한 그 생명도 박탈할 권리는 없습니다. 또 현재는 자녀를 살해한 뒤 자살을 시도한 사람에겐 일반 살인죄만 적용하지만 비속살인의 경우에도 존속살인죄처럼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